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증시도 추가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작은 이슈들 하나하나까지도 좀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기회와 위기가 될 만한 요인들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그럼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CPI와 PPI 등 주요 물가 지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연간 고용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용 쇼크를 여러 차례 겪어서 그런지 증시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오르면서 45,700까지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는 6,510까지 올라섰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21,800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해준 상태고요. 그럼 채권과 외환 쪽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전일까지 약세를 이어가던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3년물 국채 입찰이 잘 진행되긴 했지만 10년물이나 30년물처럼 무게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금리의 하방 압력 자체를 가하지 못했고요. 한편 달러 인덱스도 국채 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요. 지금 프랑스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전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낸 중인데 유로화 약세 속에서 달러는 소폭 올라섰고요. 역외 시장에서 현재 원달러율은 1,389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핵심 키워드들도 같이 체크해볼까요? 오늘은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 JP모간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발언을 도대체 왜 남긴 걸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농업 연간 고용이 반토막 났다. 밤사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근 1년 동안 집계된 연간 고용 건수가 총 91만 1,000명 급감했는데요. 기존 발표치가 179만 명쯤 되니까 거의 90만 명 넘게 지금 부풀려졌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동안 시장의 의구심 속에서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통계적 오류가 있었다는 셈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통계 조작을 운운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맞았던 셈이 돼버린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도 간단히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달에 100.8로 집계되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관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소기업들이 잘 버텨줘서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앞으로 기대되는 만큼 당분간 중소형 기업들 여기에 또 러셀 2000 지수까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관련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간단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은사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어떤 색깔로 마무리했을까요? 일단 나스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M7 기업들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7개 기업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관한 IB 의견부터 체크해 보시죠. 시킹 알파에서는 엔비디아가 만약 중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씻는다면 연간적으로 5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더 날 것이다. 앞으로 쭉쭉 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우호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좀 다른 의견이 나온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새벽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했죠. 앤더슨 자산운용에서는 새 아이폰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조금 더 치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기 때문에 왼쪽부터 가운데까지는 좀 초록불을 켰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브로드컴과 함께 애플 정도는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혼조세가 깊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약간 불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장이었는데요.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
소재부터 산업재, 부동산까지는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좀 고개를 들어줬기 때문에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러셀 2000 지수는 좀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브로드컴이 연이은 상승세를 조금 멈추고 오늘은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부터 AMD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간밤에는 2.9%, 3% 가까운 상승폭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뱅크 측에서는 AI주 랠리에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까지의 매력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실적이 한 가지 더 나왔죠.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수치 자체는 조금 아쉽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간 외에서 2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주가 시간 외에 추가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도 확인할게요. 간밤에 빅 이벤트 아이폰 17의 출시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이폰 17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드디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게 기대치가 많아서 드디어였던 건지 애플의 그냥 이벤트 중 하나가 열려서 드디어였던 건지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요. 주가 추이를 보면 왜 헷갈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반응이 어땠을까요? 살짝 차갑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장중에 중간에만 고개를 살짝 드는가 했는데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어제와 약간 비슷합니다. 어제도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다라는 점의 약보합, 오늘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출해되면서 1.48%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시가 잘 됐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 일단 퓨처럼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O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문제는 너무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점진적이라는 것일까요? 애플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역시나 AI 부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됐는지 내용도 함께 간단하게 톱어보이시죠. 일단 오늘 출시된 건 크게 3개로 나눠보면 아이폰부터 에어팟 프로 3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11입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끼면 바로 번역해주는 실시간 번역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하고요. 애플워치 11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능도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간밤의 주인공은 역시나 아이폰 17 시리즈였습니다. 올해부터 아이폰 17, 아이폰 시리즈는 4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4가지 종류 안에서 가격이 올라간 종류들을 톱어보면 이렇습니다. 17 프로와 함께 17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해서 9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감안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만 비교하면 조금 더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예상보다 좀 2배 정도 올랐네요. 하지만 가격과 디자인보다는 역시나 뒤처지고 있는 애플의 AI 생태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팀 쿡 CEO는 애플에서 디자인은 언제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AI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출해되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투자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애플을 포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고민해 보시죠. 글로벌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핫한 소식들로 출발해 볼까 하는데 네. 당연히 오라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놀랍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가면 갈수록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28%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28%요? 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을 땐 22%였는데 더 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주당 순이익이나 지금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향후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 계약 규모 예. 이 자체가 지금 이번 분기에만 359% 폭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따지면 4,5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예.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이제 CEO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만 여러 고객사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4건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회계연도에 이제 그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매출이 77% 성장했다. 그래서 180억 달러로 180억 달러 정도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은 1,440억 달러 규모까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폭등이라는 표현을 충분히 써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앞으로 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 발표하면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AI 모델 훈련하고 또 이 운영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포함해서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브로드컴 같은 지금 AI 하드웨어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장대 양봉이 섰는데 뭔가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천장을 뚫었네요. 네, 한 방에 지금 뭐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여기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한 방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오라클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지금 50주년 된 기업이니까 큰형님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나우 같은 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시간 외에서 지금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AMD 같은 기업도 역시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관련주들 여기 AMD 같은 경우는 무려 5%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라클의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 기업들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라클 효과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잘 안 나왔지만 이 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6%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닝콜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들, 속보들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최대한 빨리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라클 얘기가 워낙 중요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이 고용 쇼크 이슈입니다. 고용 쇼크가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사이에 이 수정치가 또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연간 고용 지표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게 시장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구나.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B컷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당초 발표보다 91만 1,000명이 감소한 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엄청난 수치잖아요. 사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수정폭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 수준보다 3배나 큰 거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면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기 불안도 같이 확대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뭐 고용이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셈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25% 베이비컷 갖고는 이제 안 된다. B컷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B컷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근로자들의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밤사이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이
결국은 이제 전세기를 타고 네. 귀국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미국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하면 비자 발급을 쉽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현지인들을 채용하고까지 엄청난 투자를 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교육까지 시킨다 그러면 이 기술이 또 기술력에 예. 대한 이게 또 그 뭐 유출되거나 유출 예.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내어달라라고 네.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무리한 요구 조건을 쉽사리 기업에서 어느 기업이나 쉽게 용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오래도록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될 거고 또는 투자와 관련된 기업 상주 인원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은 이 기업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에서 추가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중국이나 멕시코 다른 뭐 나라들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대표님? 저는 뭐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워낙 그 뭐 막무가내식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관련 그 기술력에서도 우리나라 그 미국이죠. 네. 미국 그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뭐 조선 관련주 중에서도 조선에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조선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정보 유출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핫한 종목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테슬라를 들고 와주셨어요. 밤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예, 테슬라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또 오클랜드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3대 주요 공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버한테 상당한 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이제 웨이보를 통해서 AI 기술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옵티머스 홍보를 위해서 전용 계정인 테슬라 AI를 개설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지금 그 테슬라 CEO에 대해서 연간 1조 달러 연봉을 주겠다라고 하는 성과 보상 패키지가 이사회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10년 내에 시총 8조 5천억 달러 회사가 될 수 있느냐. 또 이제 1년에 1억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판매하고 네. 또 우버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과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가치를 합한 것보다 10년 내에 더 큰 회사로 성장시켜야 하는 이런 그 중차대한 책무가 이제 부과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사회에서 제안은 승인은 됐지만 최종 승인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미국 내 전기차 뭐 판매량이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러한 성과 보상 패키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지원이 선결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의 상승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375달러, 400달러 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네비우스를 들고 오셨는데 네비우스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밤사이 어떤 소식이 있었고 또 어떤 기업인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비우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5년 기간 동안에 2031년까지 174억 달러, 그다음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고 194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비우스 그룹이 어떤 데인가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AI 클라우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 쪽으로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오라클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라클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그렇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50%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51%까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무려 51% 급등하면서 갭 상승이 나타났고요.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도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 엔비디아나 AMD 아니면 이런 AI 하드웨어 그 기업들의 랠리에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랠리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를 꼽아주셨는데 버핏이랑 마이클 버리가 저가에서 줍줍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밤사이 8% 폭등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이슈 때문인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그 스타 등급 예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체 가입자의 78%가 4성급 이상, 그러니까 별 4개 이상이죠. 별 4개 이상의 플랜을 추종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한 8%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그래서 미국 내 건강보험 가입률 1위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워렌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의 투자 이후에 주가가 좀 그 상승 추세로 네.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